오늘은 마인드셋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국가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전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진국에서 통상 중진국은 한 GDP 개인 소득 한 15,000불 수준, 그걸 뚫고 2만 불을 넘어서 3만 불까지 진입한 나라는 몇 개나 되겠어요?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저 숙녀분 저 핸드폰 그만 두시고 거기 100여 개 중진국 중에서 그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라온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전부 중진국에서 미끄러져서 IMF를 수십 번씩 거치고 후진국으로 다시 전락해버렸어요.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질까요? 국민들이 소득 수준에 맞는 민도, 다시 말하면 신사숙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더미가 지향하는 건 신사숙녀입니다. 신사숙녀란 뭐냐? 건전한 상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신사숙녀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민주시민이에요. 민주시민. 그런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이런 선진국을 투어를 해보면 시기들이 기분 나쁘게 말이야,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거기서 폭력을 행사하면 내가 잡혀가. 야 이 새끼야, 말 조심해.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당신들은 2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멕시코까지 가서 물어봤어요. 그건 일본 하나밖에 없다. 한국?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우수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분 나쁘게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이건 우리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 돼. 대한민국은 아직 신사숙녀가 덜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매너, 기본적인 배려,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부족하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에 하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우리 국민 전체가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 물을 흐려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미꾸라지는 어떤 놈이 그런지 모르니까 다 욕을 먹어. 시식을 팍 삶아서 추어탕이나 해보.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신사숙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일부가 그래도 그것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그것을 최소유로 법칙이라고 합니다. 참 희한한 법칙도 있죠. 최소유로 법칙. 사과가 1% 썩었으면 썩은 사과예요, 성한 사과예요? 썩은 사과로 치고요. 그러면 항의할 수 있어요. 야 임마, 99%는 성하지 않냐? 그런데 1%만 썩어도 그걸 썩은 사과 취급하지 절대로 성한 사과 취급을 안 해요. 자, 그래서 더미가 지향하는 바는 선진 조직, 신사숙녀를 지향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저기서 여러분들 계시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 가서 일단 미팅이 시작되면요 모든 문이 닫혀요. 한 명도 이동할 수 없어요. 그 매너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이동 못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 하는 것은 지금 음악을 연주하려고 그러는데 제발 이 카메라 앞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 이 벽이라는 노래는 1980년대 아직 TV가 많이 보급되기 이전에 라디오 신청곡을 계속 1위를 했던 그런 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법률적으로는 벽이 없는데요,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굉장히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여자가 회사에서 이사가 된다거나 경영진이 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여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학연과 지연으로 연결돼서 규정, 법률적으로는 벽이 없는 것 같은데 벽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유리벽입니다. 그런데 오직 애터미만 유리벽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의 DNA 속에는 이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다, 이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라는 게 항상 이게 DNA에 들어있어요. 자, 피라미드 구조라는 게 지금 이렇게 피라미드이 돼 있단 말이에요.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상대평가가 필수적이에요. 지금 부장자리는 하나인데 과장이 4명이라면 그 중에 3명은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조직에서 누구를 진급시킬 거가 아니고 어떤 놈을 떨어뜨릴 것이냐를 선택을 한다고요. 당연히 상대평가로 돼요. 그것은 상대평가로 돼요. 서울대학 시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정 점수 이상을 다 합격시킵니까? 안 그래요. 위에서부터 정원으로 잘라버려요. 상대평가예요. 우리 수능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상대평가로 되어 있어요. 이 상대평가 시스템이 사회를 각박하게 만들어요. 왜? 저 새끼를 내가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 그렇잖아요. 저놈을 내가 어떻게 헐뜯어서든지 헐뜯어서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관학교에서 200명 뽑는다. 오기는 10,000명이 와. 10,000명이. 그러면 9,800명을 어떻게 떨어뜨릴까를 뽑아내요. 그걸 뽑아내. 왜? 그러면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반드시 상대평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치열하게 벌어져요. 그런데 애터미 시스템에서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예를 들면 조직이 이렇게 생겼어. 지금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 자격이 주어졌는데 됐어. PV가 됐어. 그럼 어때요? 그 중에 골라냅니까? 안 그래요. 절대 조건을 갖춘 사람은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간다.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 스폰서, 형제 라인 헐 뜯으면 안 돼요. 헐 뜯는다고 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형제 라인도 잘해야 파이가 커져서 내 수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지금까지 계속 상대평가 시스템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살았으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뒤에서 엉덩이 밀어서 올려주는 게 아니라 바지 가랑이로도 잡고 끄집어내려야 저놈이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 사회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어. 요즘 로스쿨 있죠? 로스쿨. 아니, 변호사 때는 로스쿨 있잖아요. 대학원에. 그 합격률이 얼마나 점수 떨어지죠? 아마 50% 안 돼요. 2년 동안 말이야 학비를 수억을 써가지고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변호사 시험 합격이 안 돼. 왜? 점점 누적이 떨어진 사람이 누적이 되니까 딱 1,500명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합격률 50%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사법시험하고 다른 것은 5번 시험 봐서 떨어진 놈은 로스쿨을 안 나오는 거랑 똑같아. 시험 못 봐 이제 앞으로. 그게 상대평가니까 그래요. 절대평가를 해서 시험 점수가 일정 이상인 사람은 다 변호사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괜찮은데 1,500명으로 딱 정해놨어.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누적 인원은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1,500이니까 절반밖에 합격 못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애터미 시스템은 자기가 전부 1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타마스터 조건을 갖추었는데 그 중에 10명만 스타마스터 시킨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조건만 가지면 다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심합력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헐뜯지 말고 도와주고, 그러면 내가 좋아져. 내가. 자, 요 레이저 포인터 혹시 있나? 오늘 PPT 오늘 내용은요, 애터미 사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특히 자녀를 가지신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심플한 내용인데 가장 파워풀한 내용입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요. 자, 다음. 자, 이게 안젤라 더크워스 박사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인간의 일생을 결정짓는 게 뭐냐, 어떤 한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이 인간이 도대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는 게 과학자들의 의문이었어요. 맨 처음에 그것이 IQ다. IQ만 보면은 이 인간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지 바닥을 헤매다 그냥 죽을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78년간의 실험이 어떻게 됐어요? IQ는 인간의 일생을 설명하는데 아무 관계도 없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후속 학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사회적 성공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바로 안젤라 더크워스 지금 이 심리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찾아낸 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열정과 끈기, 이것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한다. 광범위한 10년간의 연구 끝에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된다.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된다. 얼굴이 이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사회생활 하는데 유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얼굴이 이쁘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사회생활 하는데 좋죠. 근데 매우 도덕적이라고 성공하는 건 아니다야. 또 건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은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놈이 힘세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힘세고 건강한 놈 중에 건달이 많아. 건달이 많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직업,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성공 변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찾아낸 게 이것이었어요. 그래, 열정과 끈기예요. 열정과 끈기. 아주 자기 인생을 물고 늘어지는 끈기가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험으로 이게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맞다.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변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야 이제? 어떻게 내 자녀의 열정과 끈기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그게 문제죠. 어떻게 내 파트너의 열정과 끈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바로 테드 연설에 가면 두 교수의 연설이 있어요. 자, 다음. 그래서 찾아낸 게 이분의 마인셋 시어리입니다. 이게 지금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데 캐럴 드웩이라는 분인데, 이분 이 시중에 이게 나와 있어요. 베스트셀러예요. 뭡니까? 성공 후 새로운 심리학, 마인셋 이론, 마인셋 시어리입니다. 이게 마인셋 시어리. 자, 이게 뭐냐? 마인셋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 구조, 생각의 틀, 사고 구조, 사고 방식, 마음의 태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마인셋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은 여기 계실 게 아니라 가서 부모 원망하고 앉아 계시면 돼. 나를 왜 이따구로 나가지고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관계 없다는 거예요. 유전자와는 전혀 관계 없어. 그래서 드웩 교수가 바로 이 앞에 안젤라 더크워스 교수가 테드 연설에서 많은 미국의 학부모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릿이 인생의 한 인간의 일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데, 그럼 도대체 그릿을 어떻게 증진시키는 거요? 당연하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안젤라 더크워스 박사의 대답은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본 이론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마인셋 이론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인셋 이론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다음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자, 마인셋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로스 마인셋, 성장형 마인셋이고, 또 하나는 픽스드 마인셋이에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광범위한 연구와 실험을 거쳐서 맞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성장형 마인셋은 뭐예요? 인간의, 한번 읽어봅시다. 재능과 능력과 노력, 능력은 훈련, 노력, 훈련, 학습, 교육, 인내를 통해 발전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의 틀. 이들은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똑똑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게 간단하죠? 내는 부모한테 유전자를 잘못 받아가지고 머리가 돌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하고 내 노력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와 전혀 인생을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픽스드 마인드셋이 그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지능, 재능 등은 타고났다. 이건 타고났다. 그러니까 나는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픽스드 마인드셋이에요. 야, 이 두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시작합니다. 자, 다음. 자, 마인드셋 고정형과, 자, 이제 미국에 가면은 그 브로드웨이 저 끄트머리에 그 흑인들이 모여 사는 할렘이라는 데 있죠. 할렘. 그 다음에 저쪽에 외곽에 브롱스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애터미 그 지사가 있는 시애틀에 가면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어요. 인디안 보호구역. 시애틀이라는 말도 인디안 추장의 이름입니다. 위대한 추장의 이름이 시애틀이에요. 그래, 그쪽에 시애틀 근방에 가면 도시 이름이 전부 인디안어로 되어 있어요. 그 타코마 다리 있죠. 그 타코마도 인디안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뉴욕 할렘의 한 유치원, 이 교수들이 가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유치원, 할렘 그 유치원이 어때요? 가보니까 연필 잡을 줄도 몰라. 이 얘들이 연필을 평생 한 번도 안 잡아봤어. 왜? 부모들이 전부 건달들인데 언제 연필을 잡아봐요? 그런데 이 교수팀이 가서 바로 마인셋을 성장형 마인셋으로 바꿨습니다. 거의 1년 걸렸어요. 1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열심히 하면은 머리가 좋아지고 똑똑해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년 만에 전국 성취도 시험에서 미국에서 상위 5%면 굉장한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뉴 사우스 브롱스 여기는 더 했어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마인셋을 바꿔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학시험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더 아주 희한한 것은 시애틀에서 일어났어요. 이 인디안 보호구역은요, 미국에서 캐나다하고 미국은 인디안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고 카지노 이런 것은 전부 인디안만 하도록 돼 있어요. 카지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니까 밥만 먹고 살면 될 텐데 마약을 먹고 살아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학력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인디안 보호구역이. 그런데 시애틀에 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어요. 빌 게이츠. 천재들이 모여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본사도 시애틀에 있고 보잉 본사도 시애틀에 있고 시애틀에가 뭐가 많아. 근데 요 인디안 보호구역 애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자녀들을 뛰어넘었어요, 수학시험에. 이렇게 큰 이력을 발휘한 거야. 근데 여러 군데 실험의 결과 마인셋만 바꾸는 것으로도 그 인간의 일생을 아주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걸 알아냈어요. 자, 다음.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요걸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 무슨 칭찬이에요? 이것은 과정 칭찬.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게 여러 연구와 실험에서 증명됐어요. 뭐냐면은, 우리 삼촌들
그러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어. 근데 삼촌 아들들은 공부를 다 못했어. 근데 꼭 우리 삼촌이 뭐라고 그러냐, 얘들이 머리는 좋고 천재인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아. 그게 재능 칭찬이에요. 너 똑똑하다, 너 머리 좋다, 넌 영재다, 너는 천재다. 이게 재능 칭찬이에요. 재능 칭찬. 이렇게 하면, 재능 칭찬을 하면은 그 인간의 일생은 망가진다는 겁니다. 뭘 해야 돼? 과정 칭찬이야. 또 열심히 했네? 너 수고했구나. 그 과정, 그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너 굉장히 열심히 했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과정 칭찬이에요. 이게 재능 칭찬을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실험이 시작됩니다. 재능 칭찬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실험이 계속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사분한테 보니까 천재 같으신데요? 이렇게 되면 계속 얘기해주면 이분은 어때요? 자기가 천재로 착각합니다. 착각해서, 착각은 자유니까 하든가 말든가 상관없는데 이분은 도전을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도전했다 실패하면 이 새끼 천재인 줄 알았더니 바보네, 이 말을 듣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래서 얘들한테 너는 머리가 좋아 그러면 얘는 반드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전해서 실수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해요. 왜? 이 새끼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바보네,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과정 칭찬을 해주면은 계속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뉴욕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아주 쉬운 수학 문제를 줬어요. 그 누구나 다 풀어. 다 푸는데 쉬운 수학 문제. 근데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쉬운 거 다 풀었을 거 아니에요. 와, 너 천재인데 어떻게 이걸 다 풀었지? 근데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너 어제 공부 열심히 했구나. 수고했다. 너 열심히 했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올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했더니 천재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점수가 훨씬 떨어져. 왜냐하면 풀어보니까 못 풀겠거든.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래서 설문을 했어요. 요 과정 칭찬을 해준 애들은 못 풀면 내가 공부를 더 해서 풀겠다. 그런데 재능 칭찬을 해준 애들은 내가 컨닝을 해서라도 답을 맞추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자기가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주 최고로 어려운 문제를 줬는데, 과정 칭찬을 받은 애들은 그걸 도전적으로 풀기 시작해요. 도전적으로 풀면은요, 요즘 4차 산업혁명은 뇌과학이 발전하죠. 뇌가 발전합니다. 뇌에 새로운 신경 회로망이 생겨서 뇌가 스마트해져요. 그러니까 얘들은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재능 칭찬을 해준 애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떨어져. 왜 그러겠어요? 도전을 안 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자기 능력을 벗어난다 싶은 것은 도전을 안 해. 왜? 이거 실수하면 날 바보라고 할 거 아닌가? 내가 천재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능 칭찬을 받은 애들은 그 일생을 이상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계속 증명을 해야 돼. 남의 말을 안 듣거나. 자, 이제 이런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는 그런데 전부 다 과정 칭찬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손자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 눕혀놓으면 하루 종일 그대로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뒤집기 시작해. 지가 뭐 저 혼자 뒤집어져고 난리야. 울고 이제 보니까 고개 아파 죽었거든. 이게 엎어져가지고. 그럼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새끼야, 왜 쓸데없이 뒤집어? 안 그래요? 와, 뒤집었구나. 그러고 막 좋아서 난리야. 그러다가 이제 기기 시작해. 그러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들 그냥 긴다고 막 꼭 자기 손자만 기는 것처럼 그냥 난리를 쳐. 난리를 쳐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이렇게 하다가 일어서면 그때는 집안이 뒤집어져. 일어섰다고 말이야. 다른 놈들은 다 누워있는데 지 아들만 일어선 것처럼 난리를 쳐. 난리를. 그러고 거기서 온갖 가정을 다 해. 다른 애들은 말이야, 10개월 돼야 일어서는데 이놈은 8개월 만에 일어서가지고 말이야, 엄청나게 똑똑한 놈이라고 이제 막 듣기 난리를 쳐. 그러다가 걷기 시작해. 근데 이 과정까지 애가 넘어지는 게 평균 3,000번이랍니다. 3,000번을 넘어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회 현자들이 그럽니다. 당신은 이미 3,000번 넘어졌다 일어났는데 한 번 넘어진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좌절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게 바로 3,000번 일어나서 겨우 걸은 거야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놈이 길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야, 이 새끼야, 너는 기기밖에 못해? 기기밖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영원히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칭찬을 계속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실험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보셨어요? 혹시 실수해가지고 보신 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말은 많이 들어봤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그 제목을 말이죠, 그렇게 섹시하게 달 수가 없어. 그 책에 고래가 춤춘다는 말은 단 반마디도 안 나와요. 회일 댄스 이런 말 전혀 없어. 그 책의 제목은 이거예요. Well done. 고래도 할 수 있다야.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Well done이 이게 펀입니다. 펀. 영어로 well done 그러면 well done처럼 들려. well done. 그 말은 뭐 고기를 잘 익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잘했어, 잘했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 책 제목을 고래 잘했어, 어떤 놈이 사보겠어 이거. 그런데 이 번역가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거 한번 찾아봐. 원서를 찾아보면 춤춘다, 댄스란 말은요 D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책이 팔리고 안 팔리고. 자, 그건 그렇고,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켄 브랜차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대단한 학자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학자예요. 굉장한 경영학 이론을 만들어낸 리더십에 대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런데 휴가를 받아가지고 자기 친구가 그 범고래 쇼를 하는 데가 있으니까 자네 한번 가보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자가 전혀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 범고래가 쇼한다는 게 그리 말이 되냐? 그 말의 쇼지. 왜냐하면 범고래가 영어로 킬러 베일이거든요. 킬러 베일. 영어로 이름이 무시무시하죠. 킬러 베일. 그러니까 바다에서 가장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는 게 범고래예요. 가장 포악하고. 근데 왜 이게 상위에 있느냐? 사냥을 혼자 안 해. 그 떼거리가 사냥을 해. 그러니까 어떤 놈도 견뎌낼 수가 없어. 그렇게 상위 포식자예요. 그러면 야, 어떻게 범고래가 쇼를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러나 휴가니까 가족하고 같이 캘리포니아에 그 해양박물관을 간 거예요. 갔는데 이분이 범고래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역시 학자니까 영감을 얻은 거예요. 아,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저 사나운 범고래를 저렇게 훈련시킬 수 있다면
어떤 인간도 훈련시킬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나운 포식자를 저렇게 훈련시킬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책을 쓴 게 웨이단이라는 책입니다. 고래도 할 수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과정 칭찬이에요. 자, 요게 처음부터 이렇게 뛴 게 아닙니다. 범고래가 요 물에 이제 풀이 있으면요, 물 속에다가 이 물 속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쳐놔. 밧줄을 쳐놓고 이 범고래가 밧줄 위로 지나갈 때만 먹이를 줘. 밧줄 위로 지나갈 때만 먹이를 줘. 그럼 몇 번 하면 이 범고래는 학습이 되겠죠. 밧줄 위로 지나가니까 먹이를 주네. 그렇게 학습이 될 즈음 되면 밧줄을 조금씩 올려. 그러면 이놈은 계속 먹이를 먹기 위해서 밧줄 위로 계속 지나가는 거야. 그때 물속에서 지나갔지만 계속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범고래도 머리 쓰다듬어주면 되게 좋아한대요. 범고래에다가 주먹질했다가는 잡아먹혀요. 저거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굉장히 좋아한대. 굉장히 좋아해요. 그 터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밧줄 위로 지나가면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했어. 조련사들이. 그러면 점점 밧줄을 올리니까 어때요? 거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밧줄을 공중에 올랐더니 그걸 뛰어넘가. 그게 범고래 쇼예요. 과정 칭찬이에요. 과정 칭찬. 그러니까 파트너 중에 범고래 같이 험한 놈이 있으면,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다고 말이야. 이렇게 성과를 좋게 올려. 그래 칭찬해 줘야지. 이것도 좀 일이라고 한 거냐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 범고래가 물 수가 있어요. 물 수가 있어. 자, 바로 이 과정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재능 칭찬을 하면 그 인간은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해. 왜? 어떤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돌대가리구만.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자, 다음. 자, 재능과 지능은 스스로 발달시킬 수 있다. 이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사실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재능과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 발달시킬 수 있다. 뒤에 박사의 연설회가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자, 1만 시간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을 특정한 일에 몰입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회사에 10년을 근무해도 고놈이야. 10년을 근무했으면 세계적인 인물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이 학자들이 한 말은 1만 시간을 그냥 꾸역꾸역 있으면 세계적인 인물, 뛰어난 능력을 갖는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뭐라고 그랬어요? 1만 시간을 투입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이니까. 그것은 단순히 1만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1만 시간 동안 자신에게 익숙해져 자신이 요령을 부릴 수 있는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매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쉬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1만 시간이 아니라 10만 시간을 해도 그만한 그 꼴이라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면서 도전해 나가면서 1만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세계적인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고정형 마인셋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1만 시간이 아니라 100만 시간을 일해도 그만한 그 꼴이라는 거예요. 계속 도전해. 계속 새로운 지식을 탐험하고 듣고 그렇게 했을 때 1만 시간을 하고 나면 세계적인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거 똑같은 겁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면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도전을 안 해. 왜?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럼 어때요? 계속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고 새로운 도전을 해가면은 뇌의 신경 회로망이 새로 생기면서 강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머리가 점점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을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익숙한 일을 편안한 방법으로 계속해도 그건 아무 소용,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게 지금 마인드셋 이론이에요.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은 도전적으로 일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내 머리가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형 마인드셋을, 지능이나 능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이 크지 않는다 라고만 생각하는 애들은 머리가 스마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새로운 신경망이 생기지를 않고 회로망이 강력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아주 수천 년 전에, 2000년도 전에 세네카가 한 말입니다.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자신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때는 무슨 뇌과학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심리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현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운명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나약한 마음, 게으른 심성, 부정적인 습관이 나쁜 운명을 낳고 용기와 지혜, 남을 돕는 이타성, 긍정적인 습관이 좋은 운명을 낳는다. 이거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선하게 하라, 신사숙녀가 되라. 신사숙녀가 안 되고 성공하기도 어렵지만은 성공해도 존경 못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망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 하죠.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운명이 비참하게 된다. 그래서 진짜 그러는지 영국 BBC와 미국의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복권 당첨자. 근데 반반이야. 반반. 50%는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요. 50%는 무허가 하숙집에서 또는 무허가 여관에서 마약 먹다가 죽어가. 50%. 딱 절반이야. 반반이야.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학자들은 뭐가 차이가 있는지 밝혀내야 되잖아요. 밝혀낸 게 그거예요. 우선 더 행복해지는 사람은 복권이 당첨된 후에도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한다요. 계속한다. 왜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겠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는 일에서 가치와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바꿔. 그런데 50% 알거지가 된 사람들은 다 바꿔. 뭐부터 바꿔? 마누라부터 바꾸기 시작해. 이게 말이야, 이게 100억을 받았는데 마누라 책에 50억을 좀 뜯어갈 것 같아. 근데 한국 남자들은 마누라 다 갖다 주거든. 근데 외국 남자들은 안 그래요. 안 갖다 주지. 이 마누라가 혹시 뜯어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바꿔. 이걸 이제 마누라부터 직업 바꿔, 차 바꿔, 집 바꿔, 마누라 바꿔, 막 이렇게 더 바꿔. 결국 그러다가 술 먹고 마약 먹다가 빈털터리로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죽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보람,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터미에서 돈 벌어.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면 마누라부터 바꾸기 시작하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 여성 사장님들 자기가 사업해야 돼요. 남편이 언제 또 바꿀지 모르니까. 바로 그거예요.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가치와 보람을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임페리얼 돼서 10억을 받으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치와 보람을 느꼈을 때. 안 그러면 어깨 운동하다 끝나요. 어깨 운동하다.
땅 보러 다니다 끝나고. 자, 다음. 자, 누굽니까? 에디슨이죠? 에디슨 학교 얼마나 다녔어요? 네? 조금 다녔죠? 3개월 다녔으면 3개월. 3개월 다니다가 선생님한테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는 누구를 부릅니까? 엄마를 불렀어. 학부모님, 저는 평생 이렇게 머리가 나쁜 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선생님이 물과 불은 반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뜨거운 물도 뜨겁고 불도 뜨거운데 왜 반대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깜짝 놀랐지. 맞잖아. 그러니까 에디슨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께서 잘못 보신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에디슨 자서전에 그 말이 들어있어. 나는 그 순간 평생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될 분을 갖게 되었다. 에디슨은 자기 엄마를, 자기를 그렇게 평가해주는 그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엄마가 뭐였어요? 멘토가 되죠? 엄마가 선생님이었거든. 멘토가 돼서 홈스쿨링을 했어요. 집에서 가르쳤어요. 그래. 근데 에디슨은 엄청난 문장가입니다. 엄청난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강의할 때 감상만 하지 말고 노트를 하라는 게 에디슨이 평생 쓴 노트가 지금도 있어요. 3,400권이에요. 걔 잘 때도 항상 전등하고 이걸 놔두고 생각나면 바로 적었어요. 왜? 저도 가끔 그러는데 아주 아이디어가 저에게 딱 잘 나가면 그때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나. 아이고 내일 아침에 적지. 내일 아침에 어제 저녁에 뭔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가 생각을 했는지 몰라. 잊어버려요. 에디슨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재는 99%의 땀,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에디슨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99%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가만히 있어 되는 일이 어딨냐. 그런데 아무리 99% 노력해도 1% 영감이 없으면 발명 못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물을 99도까지 끓여도 1도가 부족하면 그 물은 끓지 않는다. 그런데 에디슨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1%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있는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생각났다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면 굿 아이디어 떠오른다고 화장실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의 영감도 99%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노력도 안 하고 닭을 잡아먹으려면은 털이라도 뽑고 잡아먹어야 돼. 근데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다단계 사업하면 일찍 돈 번다더라. 돈 일찍 못 벌어요. 절대로 못 번다. 왜? 바로 판매사부터 이렇게 자기의 역량, 캐패시티를 늘려가지 않으면요 월 4천만 원, 5천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지금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데, 가슴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받으면요 받고 마누라부터 받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뉴스 보면은 무슨 주먹밥 그게 보도났죠? 봉 뭐라고 하는 뭐 봉다리 무슨 뭐야 이게 그건 학교에서 산업계에서 유명했습니다. 청년 창업으로 25살에 노점상 하다가 창업을 해서 프랜차이즈로 가맹점이 1000개나 됐으니까 어때요? 엄청난 돈을 벌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건들게 됐는데 어땠어요? 자, 돈이 생기고 많은 사람을 건드려야 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술 먹고 마약 먹고 그걸로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셔가지고 파산. 보세요. 돈 벌어도 그 버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인격, 인품, 지식, 능력 이렇게 크지 않으면요 죽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뭐 총각내 뭐 그것도 있죠. 그거 곤망해. 거기도 교육을 시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젊은 놈이에요. 나보다 젊으니까 젊은 놈이라고 합시다. 뭐 젊은 년은 아니니까. 이 교육 이름을 원데이다, 석세스 아카데미가 그렇게 안 붙였어. 똥개 교육. 새끼를 다 똥개들이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수강료 500만 원. 온갖 욕설로 2시간을 보내. 그러다 어떻게 됐어? 거의 망할 지경이랬지. 왜?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돈을 감당할 포용력이 없어. 그 수준이 안 돼. 그래서 계속 강의를 듣고 자기의 가슴 사이즈를 키워가라는 거예요. 보톡스 맞아서 키우는 게 아니고 가슴 사이즈를 강의를 듣고 키우라 이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나중에 수천만 원, 4천대, 5천대기 되면은 저 꼴배기 싫은 남자부터 받고 이렇게 되면 말이야. 사회 봉사하러 나가야 돼. 자, 이제 결론으로 다음. 그래서 조금만 더 하라. 이거 앤드류 카네기죠. 자, 다음.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하루에 1% 더하면 365일이면 37.8배를 할 수 있어. 1% 덜 하면 어떻게 돼요? 0.01.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자, 다음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태도, 마인셋이에요. 태도는 마인셋입니다. 마인셋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이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자, 그래서 결론. Do just now.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결심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The sooner you start, the better. The better. 두 번째 뭐예요? Do together. 함께 하라. 결코 혼자.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치고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성공 못해요. 자, 세 번째 뭐예요? Do urgent. Perform with burning desire. 불타는 욕망, 불타는 열망으로 하라. 이게 패션입니다. 패션. 이거 뭐예요? Do not give up. Do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서 실패란 포기했을 때 실패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수는 하지만 실패는 아직 안 한 거예요. 자, 3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